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전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는 등 델타 변이 저지의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코로나 자가치료 시대가 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프라 투자안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에 필요한 전문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과 외국인 100여 명이 카불 공항을 출발해 아프간 탈출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벨트웨이와 만나는 인근의 66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에서 새벽 시간에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나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델타 변이 기승과 감염 확산을 저지하려는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210만 연방 공무원과 컨트랙터까지 포함한 400만 명에게 전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건데요. 연방 공무원에게는 코로나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 없이 무조건 백신을 맞도록 명령하고 민간인의 백신 의무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이 델타 변이 기승으로 감염 사태가 재발되고 경제마저 흔들리자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백신 의무화 무기를 꺼내들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다시 나섰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퇴치해 멀어진 일상 복귀를 다시 앞당기는데 총력전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고 6가지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A new plan to require more Americans to be vaccinated to combat those blocking public health. My plan also increases testing, protects our economy.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공무원 210만 명 전원과 연방 컨트랙터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연방 공무원 전원은 백신을 접종하든지 매주 검사를 받든지 양자택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지금까지의 조치 대신에 테스트 선택 옵션을 없애고 무조건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 전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옵션 없는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를 사용해 지역 관공서는 물론 민간업체 등으로 백신 의무화가 획기적으로 확산되도록 독려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 감염 여부를 매우 빠르게 파악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신속 검사를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210만 명 전원과 컨트랙트를 포함해 400만 명에 대한 백신 의무화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재돌입하는 것은 미국의 델타 변이 기승으로 감염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고용과 소비 등 경제 회복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새 감염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하루 평균 새 감염자들이 15만 명에서 16만 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중증 입원 환자들도 10만 명, 사망자들까지 하루 1,500명을 넘어 올 1월 1일에 최악의 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별로는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텍사스와 플로리다, 미시시피 등 남부 지역에서 감염 사태가 심각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어린이 감염 환자들이 지난주 25만 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증 입원 어린이 환자들도 8월 한 달 동안 3만 명에 달해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하루속히 델타 변이에 따른 감염 사태 재발을 저지하지 못하면 직격탄을 맞기 시작한 고용과 소비, 경제 성장까지 급속 냉각되고 결국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다수당을 상실하는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과 함께 치료제 개발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간편하게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판세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는 셈일 텐데요. 지난 200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플루도 타미플루라는 약이 나오면서 지금은 독감의 한 종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 개발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변이의 변이를 거쳐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백신과 더불어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현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중증 환자를 위한 항체 치료제나 렘데시비르 등 정맥 주사뿐입니다.
가벼운 증상을 겪는 환자를 위한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차단하고 따라서 사망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09년 대유행했던 신종플루도 타미플루라는 경구용 약이 나오면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치료제를 개발 중인 미국의 제약사로는 3상을 진행 중인 머크와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 중인 화이자가 있습니다. 치료제의 원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 안에 침투해 증식한 뒤 또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 빠져나가는데 머크와 화이자의 치료 물질 모두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 증식 자체를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치료제의 특성상 침투 능력이 강화된 델타 변이 등 각종 변이에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먹는 치료제의 효과는 타미플루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5일을 복용했을 때 몸속의 바이러스 양이 줄어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입니다. 아직 최종 임상 결과를 발표한 제약사는 없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문제입니다. 머크사의 치료제는 10회를 복용하는 한 사람분 가격이 $700에 이릅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무료로 배포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효과와 가격이 아직 만족스럽진 않지만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통제할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먹는 치료제 개발로 자가 치료의 시대가 열려 위드 코로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최종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1조 규모의 바이든 인프라 투자안이 시행되면 매년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사업에 꼭 필요한 숙련된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직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대거 은퇴하고 젊은 층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이민자들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해 도로와 교량, 철도, 송전선, 상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 확충하려는 바이든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심각한 숙련 전문직 인력 부족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은 69대 30이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연방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연방 하원에서도 가결돼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배악관은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철도와 송전선, 상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들을 획기적으로 개선 확장하는 국책 공사에 돌입하면 매년 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국책 공사를 맡게 되는 건설, 운송, 에너지 등 업계에서도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로 기대하고 있으나 숙련 전문직 인력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에서는 전체 고용 인구가 팬데믹 셧다운으로 100만 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가 급속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팬데믹 직전에 비해 23만 2천 명이나 적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건설과 토목 등의 엔지니어, 목수, 배관 분야의 경험 많은 베이비 부머 기술자들이 대거 은퇴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젊은 세대가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국책 공사를 벌일 때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숙련 전문직 인력들은 현재도 수요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데 일자리가 급증하면 인력 부족 사태는 훨씬 악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고임금 숙련 전문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3D 업종의 비숙련 인력들도 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대체로 공부하기 어렵고 골치 아픈 전문직 전공을 선택하려 들지 않고 있고 몸이 힘들면서도 임금은 낮은 3D 업종은 회피하는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숙련 전문직과 3D 업종의 비숙련직 인력 부족 사태는 결국 이민 노동력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안에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들 27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10만 명 등 400만 명에게 합법 체류비자와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 여건을 포함시켜 이민 노동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100여 명이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에서 콰타르 민항기 편으로 출국해 외국인들의 아프간 탈출이 재개됐습니다. 미국민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아프간 출국은 앞으로 수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나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까지 출국을 허용받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탈레반이 허용해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아프간 출국과 대피가 재개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출신 등 외국인 100여 명을 태운 쿼타르 민항기가 카불 국제공항을 이륙해 민간인 대피를 재개했습니다. 쿼타르 항공 측은 앞으로도 거의 매일 카불 공항을 오가는 데일리 운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관리들은 아프간에 아직 머물고 있는 미국인들은 카불 공항으로 와서 아프간에서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탈레반 측과 외국인들의 아프간 출국을 허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아프간 곳곳에서 거주하다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자국민들이 카불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탈레반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보호 조치를 약속받았으며 민항기를 이용한 아프간 출국을 허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미 국적자들이 100명 내지 200명 사이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탈레반 측과 협상해온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은 100명 내지 200명 이하일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대피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까지 추가로 아프간에서 대피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아프간 대피 작전에서 12만 2천여 명을 대피시켰는데 그중 5,500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나머지는 미국을 위해 일해온 아프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아프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탈레반의 폭정과 보복 처형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며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아프간인들도 10만 명은 더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오늘 66번 도로를 타고 운전하셨던 분들은 꽉 막힌 도로에 애타셨을 텐데요. 벨트웨이와 만나는 인근의 66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에서 새벽 시간에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나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 폭우가 쏟아지는 시간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모든 차선을 막고 현장을 수습하는 바람에 출근길에 옴짝달싹 못하는 극심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시간 폭우가 쏟아지고 도로공사가 한창이던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로 3명이나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95번 벨트웨이와 만나는 부근에서 66번 고속도로의 이스트바운드, 즉 워싱턴 DC로 가는 방향에서 새벽 3시 6분에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혼다 SUV 차량이 쏟아지는 폭우와 도로공사로 복잡해진 66번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토요타 SUV를 1차 추돌했습니다. 혼다 SUV는 1차 추돌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멈추지 못하고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탈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가 혼다 SUV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으나 혼다 차량은 이번에는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두 번째로 토요타 SUV와 부딪혔습니다. 3중 추돌 사고로 혼다 SUV를 운전하고 있던 성인 여성 운전자와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청소년 2명 등 3명이나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 2명과 토요타 SUV 운전자 1명 등 3명은 페어팩스 병원 등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다 SUV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다급하게 방향을 틀었던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페어팩스 경찰은 사망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유가족들에게 통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혼다 SUV 차량이 왜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는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3중 추돌 사고가 새벽 3시에 벌어졌으나 경찰이 66번 고속도로의 동쪽 방향의 모든 차선을 막고 현장을 수습하며 조사를 벌이는 바람에 출근길까지 수시간 동안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었습니다. 66번 고속도로에 들어섰던 수많은 출근 차량들이 도로상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잡혀 있었으며 경찰이 우회하도록 지정한 너틀리 스트리트 등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한두 시간씩 지각해야 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후 출근 시간이 다 지나서야 66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차선이 다시 열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